안녕하십니까. 신인교육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이스라엘 상황, 우크라이나 상황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에서 지난 주말 이틀간 어마어마하게 세게 격돌을 한 것 같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거의 1000명 이상씩 러시아군을 각각 죽였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아우디우카에서 그동안 이 전쟁 이후에 가장 큰 규모로 전투가 벌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어떤 전과가 우크라이나에서 나왔는지 보겠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이 이스라엘군이 정말 좀 예상보다 훨씬 좀 빠르고 또 피해가 별로 없는 상태로 뭔가 작전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하마스의 잔존 병력들 그리고 지휘부들이 알시파 병원이라고 하는 큰 병원에 농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를 완전히 그냥 지금 다 포위를 해버렸습니다. 그 병원 바로 옆에 있는 외곽 건물들이 전부 다 또 이 무기 만들고 또 대전사진지고 하는 거점들이었는데 그 외곽 거점들을 전부 다 점령하고 완전히 지금 포위를 하고 지금 항복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자, 이런 와중에 하마스는 계속 선전전을 하고 있고요. 또 도망을 가고 있고요. 도망가는 하마스 간부를 또 저격해서 잡고 있고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황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틀간 각각 1130명 그리고 1100명의 러시아군을 사살했다라고 밝혔고, 자, 병력도 이렇게 많고 장비도 꽤 많습니다. 전차는 각각 25대 격파 그리고 7대 격파, 장갑차는 24대 격파, 32대 격파, 전차 장갑차도 꽤 많죠. 차량은 49대 격파, 19대 격파, 그리고 특수장비는 각각 9대씩 격파했다. 그리고 야포는 38문 격파, 32문 격파, 꽤 많죠. 다련장 로켓도 각각 이틀간 2문씩 격파를 했고, 무인 항공기는 25대 격추, 그리고 12대 격추, 미사일은 이틀간 각각 한 발씩 요격했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거의 하루에 2개 대대 병력씩이 죽어나간 러시아군이 되겠고, 이게 사실이라면 그렇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전쟁 피로도다, 또 이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서 관심이 이스라엘 쪽으로 옮겨감으로써 여기 꼭 해야 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위기감을 느꼈는지 우크라이나군이 그로 인해서 지금 뭔가 보여줘야 되니 세게 반격을 하는 그런 수도 있고, 또 어쩌면 그게 아닐지라도 뭔가 서방 세계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이 정도로 잘하고 있어요, 계속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라고 하는 차원에서 조금 이 뻥이 가미된 건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발표는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주요 전선에서 80회 교전했고, 80회 엄청 많은 숫자의 교전이죠. 그리고 적 공습이 극심하다. 그동안 보면 적의 공격을 격퇴했다, 우리가 공세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였는데 격퇴했다 소리도 없고 적 공습이 극심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화력이 부족하다 이 말이 되겠죠. 자, 러시아는 키우 중심부에 탄도미사일 공격을 했는데 우크라이나는 여기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도미사일뿐만 아니고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드론 등 해서 아주 많은 수의 순항미사일과 드론 그리고 탄도미사일을 섞어서 쏘았다라는 겁니다. 이른바 하이브리드 공격을 한 거죠. 이 하이브리드 공격은 52일 만에 처음으로 하이브리드 공격을 대량으로 한 날이 됐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과부적이 되고 그중에 탄도미사일을 한 발도 여격하지 못하고 다 맞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공습 경보가 울리고 하니까 이제 키우 시민들이 이런 식으로 지하 시설에 대피해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참 짠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을 시작했다라는 건데, 작년 겨울에도 변전소, 발전소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타격을 해서 전기가 돌지 않으니까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작년 겨울 아주 혹독한 추위 속에 정말 오돌오돌 떨면서 추위를 났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또 이제 시작했다라는 건데요. 그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의 6개 주가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라는 건데, 우크라이나도 니들이 우리 에너지 인프라 공격하니 우리도 그러면 니들 에너지 인프라 공격할 거야 라고 선언을 했는데 뭐로 할 건지 그건 좀 애매합니다.
자, 독일 슈피겔지는 미국의 지원 없이는 우크라이나는 재앙이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안 도와주니 EU도 안 도와주고 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보도를 했고요. 러시아는 헤르손 도심에 대규모 포격을 개시했고 그로 인해서 사상자가 다수 발생했다라는 거고, 이 헤르손 쪽에서 자꾸 우크라이나군이 넘어오니 그래서 아예 그냥 헤르손 시에다가 그냥 포격을 엄청나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헤르손 이 전황 지도를 한번 보면 이 헤르손 시가 있고 헤르손 시 동쪽에서 계속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넘어오고 있죠. 저 여기 노바카프카 쪽에서도 넘어오고 있고, 이러다 보니 러시아군은 이 헤르손 도심에다가 이렇게 포격을 가해버렸어요. 당연히 민간인들이 많이 죽었겠죠. 지금 이제 이 우크라이나군이 계속해서 이렇게 도하 작전을 하고는 있지만 주로 보병 위주로 도하 작전하고 있으니 넘어온 병력들이 화력이 열세가 되겠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은 이런 식으로 드론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진작에 러시아군이 자포리자에서 허덕허덕하고 또 우크라이나군의 화력이 우세하던 그 시절에 진작에 중장비들 집어넣었으면 뭐 크림반도까지 갔겠죠. 정말 참 황당한 우크라이나군이 아닌가. 제가 뭐 옆에서 봐도 좀 화가 납니다. 왜 6, 7, 8호를 그 따위로 보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우크라이나 검사로도 이렇게 발표합니다. 러시아는 개전 후에 헤르손 주민 1,000여 명을 살해했다. 살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포격을 통해서 죽였을 수도 있고 아예 잡아와서 쏴 죽였을 수도 있고 이런 등등 해서 또 부비 트랩으로 어떻게 뭐 죽었을 수도 있고 이런 등등 해서 한 1,000여 명이 민간인이 헤르손에서 죽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반격 작전에서 12월은 매우 중요한 시기다. 그러니까 이 12월이 마지막 기회다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12월 지나고 내년 봄 되면 이제 미국 본격적으로 대선 전국 들어가고 등등등등 해서 이 우크라이나도 대선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정치적인 논란이 있을 것이고 또 러시아도 대선에 들어가고 등등 여러 가지 주변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12월 이때 정말 우크라이나가 뭔가 보여주지 않으면 내년 봄은 지원이 어렵지 않겠냐라는 말을 애둘러 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크라이나에는 아주 배드 뉴스가 나왔죠. 미 하원 의장이 재상정된 우크라이나 지원안을 또 배제했습니다. 하원에서 우크라이나 600억 달러 정도 지원하는 이거는 안 돼. 이게 이제 전쟁 지원금 그리고 전후 복구 재건 사업 지원금 합해서 이제 600억 달러인데 이거 안 돼. 이스라엘 지원 132억 달러 요거만 돼. 하고는 안건을 분리해서 심의해서 하원 의장이 안건 분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지원은 가결, 우크라이나 지원은 부결 이렇게 했어요. 그걸 이제 우리 이렇게 했어 하고 상원에 올렸는데 상원에서 리젝트해서 하원으로 다시 보낸 겁니다. 이걸 한꺼번에 다뤄. 그래서 안건 분리하지 말고 뭐 1호 안건, 2호 안건 분리하지 말고 한꺼번에 그냥 하나의 안건으로 패키지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지원을 하나로 묶어. 그래서 공화당 니들이 이스라엘 지원하고 싶으면 우크라이나도 가결시키란 말이야. 이러고 다시 내려줬는데 이 하원 의장은 또 안 돼 하고는 우크라이나 이 지원하는 그 안은 아예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크라이나 큰일 났습니다. 자, 체첸 수장 람잔 카드로프죠. 지금 뭐 식물인간 상태라고 하는데 아마 그 주변에서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장남과 차남을 부총리, 장관 등 요직에 임명했는데 후계 작업 중이다라는 건데요. 뭐 북한도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장남은 몇 살이냐? 18살. 그런데 부총리를 임명하고 차남은 몇 살이냐? 15살. 장관에 임명하고 이따위 짓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러시아는 아우디오카에서 인해 전술을 재개했는데 2개의 예단을 추가 투입했다라는 거예요. 자, 아우디오카 전황지도 보면 정말 뭐 빨간색 화살표가 여기저기서 양 사방에서 지금 화살표 그리고 빨간색 포격 마크들이 여기저기 있죠. 그리고 비행기 그러니까 폭격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냥 러시아가 포격, 폭격 그리고 보병을 활용한 공격 다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우디오카 큰일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1130명, 1100명이 죽었다라는 발표를 할 수 있게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아우디오카에서 우크라이나 측의 발표는 러시아군이 또 스톰제트 스타일의 공격을 한다. 즉 그 말은 뭐냐?
보병만 그냥 죽자고 그냥 계속 축차 투입한다. 그래서 피해만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데 둘 다 정말 광기의 뭔가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가 20근위 차량화 보병 사단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크림반도의 심페로폴 쪽에 신병 훈련소를 차려놓고 있는데 여기에서 부사단장과 참모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뭔가 좀 비인격적으로 했나 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신병들이 집단으로 폭동을 일으켜서 부사단장과 참모들을 때려 죽여버렸답니다. 이게 이제 그 정보 나온 그 기사인데요. 때려 죽였다. 부사단장을. 얼마나 신병들이 열받았으면. 자, 이런 일이 러시아군에서 있었다. 크림반도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스라엘군 보겠습니다. 자, 전선 상황과 지도를 먼저 보겠는데요. 자, 지도 보시면 뭔가 조금 좀 달라졌습니다. 예, 이 해안 쪽으로 올라간 이 영역도 시내 쪽으로 많이 좀 들어와 있고 여기가 뭔가 빡빡하게 있는데 이걸 좀 확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자, 이렇습니다. 여기가 해안 쪽에서 시내 쪽으로 많이 들어왔는데 여기만 지금 딱 비어 있죠. 여기가 알시파 병원. 알시파 병원을 두고 포위를 딱 하고 알시파 병원을 지금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투를 했다라는 이 마크가 많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알시파 병원을 때리고 있고 이 북쪽은 뭐냐? 여기 난민촌이에요. 난민촌 플러스 이 난민촌에 하마스들이 섞여 있는 이 지역인데 여기는 아직 때리지 않고 난민촌이니까 때리지 않고 이렇게 지금 알시파 병원을 포위해서 여기가 지금 지휘부가 있지 않습니까? 포위해서 때리고 있는데 이 알시파 병원 이쪽은 왜 포위를 안 했냐? 여기는 지금 자 이쪽으로 나와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인 다 나와라. 그리고 나오는 민간인들 중에서 총 들고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하마스죠. 그들을 이제 사살해버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군은 지상전 개시 후에 전사자가 47명으로 증가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이 방송을 보여드렸을 때 35명이었죠. 그래서 주말 이틀간 12명이 죽은 겁니다. 그 전에 하루에 1명, 2명 이런 식으로 죽었는데 이 지난 주말간에는 그 전에 비하면 꽤 많이 죽었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여기에 비하면 전사도 아닌 겁니다만은 자 이게 뭐냐? 알시파 병원을 포위하는 그 과정에서 그 알시파 병원 양쪽에 빙 둘러서 다 하마스의 어떤 군사 거점 아니겠습니까? 그 건물 하나하나 클리어하다가 자 이런 식으로 좀 죽었다라는 거고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이스라엘군이 아기, 여성, 노인에 대한 폭격 중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PC질 하는 거죠. 나 PC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자 네타냐후 총리는 그러거나 말거나 세계에 맞서는 일이 있더라도 하마스를 섬멸할 거다. 자 이렇게 그 결기를 보여주었어요. 자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 소탕 후에 가자를 직접 통제할 거다. 그거 반대한다라고 지금 주변에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그런 거 없다. 우리는 외국군이 가자 지구를 통제할 수 없어. 우리가 직접 할 거야. 이렇게 또 의지를 보였고요. 헤즈볼라 수장은 레바논 남부 지역 장악하고 있는 무장 정파 아닙니까? 우리 공격으로 적 300여 명이 후송되었다. 라고 이렇게 헤즈볼라 수장 나스랄라가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열심히 잘 싸우고 있는데 전 세계 다른 무슬림들도 해라 라는 이 촉구하는 영상을 또 보였어요. 그런데 자기네들 때문에 300명이나 후송을 했다? 이거는 좀 믿기 힘든 전과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우리가 베이루트를 폭격, 즉 레바논 수도인 베이루트를 폭격을 하면 그건 헤즈볼라가 선을 넘은 짓을 했기 때문에 폭격하는 거니까 혹시 레바논 당신네들 수도 폭격당하면 그거 헤즈볼라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하시오 라고 하면서 레바논 국내에서 헤즈볼라를 분리시키기 위한 이런 또 선전전에 들어갔죠. 그리고 가자시티 내 하마스 민간인 폭행이 심화된다. 그래서 주민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하마스가 민간인들을 어마어마하게 폭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알시파 병원을 에워싸고 있지만 이 알시파 병원 등등 해서 민간인들이 이제 탈출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TV라고 헬멧에 써져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마스가 운영하는 이 선전 매체 TV의 전군 기자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가자 지구 내에서 어린이, 꼬맹이 여자 어린이에게 마이크를 대고 뭐 이제 지금의 정세에 대해서 너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본 겁니다. 여기 이제 영어 자막이 있는데요. 정말 이 어린이가 말도 너무나 잘해요. 똑똑하게 잘해요. They are down below inside the tunnel. 그들은 지하 터널에 있다. Here we are the victim who are dying the civilians. 그러다 보니 우리 시민들이 죽는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동영상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물어보니 어린이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죠. 그러니 당황해서 확 카메라를 치워버려요. 왜? 생방송이었으니까. 이게 민심이다. 어린이가 이런 답을 할 정도로 쥐들은 지하 터널에 숨어 있고 그 사이에 우리는 위에서 죽어나가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걸 어린이가 표현할 수 있을 정도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자, 이러다 보니 이제 두들겨 패고 또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끼리만 살겠다고 지하에 숨어 있고 하니까 민간인들이 이제 도망을 가고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이슬람 협력 기구는 이스라엘 침략을 규탄했고 즉각 휴전을 요구했다. 자, 이 회의를 한 겁니다. 이슬람 협력 기구 정상 회의를 뭐 아주 크게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규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사우디, UAE, 바레인, 모로코 등에게 왜 미국에게 영공을 개방하냐? 그 영공 개방해서 이란, 이라크 등등 두들겨 맞게 하지 마라. 또 여기 뭐 모로코는 이제 지브랄터 해협 관련해서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요구를 했는데 이 나라들이 거부했어요. 아니 미국 써도 돼. 그 말은 뭐냐? 이 바레인, UAE, 사우디 여기는 바로 이란 코앞에 있는 나라들 아닙니까? 이란, 이라크 때려라 그 말이죠. 그리고는 빈살만 왕세자,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 왕세자는 즉각 교전 중단하고 인질 석방돼야 된다. 일단 뭐 가자지구 때리고 있는 이스라엘 비난 좀 해주고 그리고는 인질 석방시켜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양비론 하면서 왜 양비론 안 하면 안 되죠 지금. 그래서 일단 이스라엘 한번 비난 좀 해주면서 사실은 하마스를 비난하는 거죠. 인질 석방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완전히 지금 반하마스 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정말 참 가슴 뭉클한 상황인데 이스라엘 자원봉사단체가 이스라엘 군에 대규모 세탁과 목욕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비롯한 단체 많은 사람들이 전선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옷을 빨아서 세탁을 해서 옷을 다려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들 보면 옷도 깨끗합니다. 지금 벌써 작전 2주 넘었는데. 그리고 목욕 서비스도 해줘요. 목욕차 이런 거 다 갖고 가서.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 물어보니까 나는 예비군 나이도 지났다. 그렇지만은 내가 뭔가 조국을 위해서 하고 싶다. 저 군인들이 저렇게 지금 들어가서 고생하고 있는데 나도 하고 싶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은 예비군 여자도 하죠. 그렇지만 여성이 출산을 하면 예비군 제대를 시켜줘요. 그래서 예비군도 제대한 주부들이 나와서 빨래를 막 해주는 거예요. 왜? 나는 아이를 낳아서 예비군 제대를 했지만 그렇지만은 저기 들어가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군인들, 예비군들, 현역 군인들 다 도와주고 싶다. 빨래를 막 하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사기가 올라가겠죠. 우리나라도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여성 징병 지금 뭐 없으니까 인원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안보 수요는 그대로 유지돼야 되니까 여성 징병을 해서 여성이 출산을 하면 징병 해제 또 예비군 해제 이런 제도는 어떨까라는 걸 한 번 더 느껴보게 합니다. 자,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압도적인 정보 우위에 있는 이스라엘이 대단히 현명한 시가전을 펴며 하마스를 빠른 속도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저항이 격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은 빠르게 우회해 측방을 타격하고 하마스의 각 거점들을 고립시키는 방식으로 각계격파하며 가자시티의 하마스 핵심 시설들을 대부분 포위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내부로 쇄도에 들어가면서 하마스의 핵심 거점들을 포위하기 시작했으며 거점 제압과 민간인 대피 작전이 동시에 진행되며 작전 지역 일대에 엄청난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11월 12일 리포트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12일 기준으로 하마스의 주요 군사시설들이 밀집되어 있는 해안의 알샤티 난민 캠프, 가자시티의 알시파
종합병원, 알쿠드스 병원, 알-란티시 병원 주변을 장악하고 무장 인원들을 색출, 제거하며 병원들을 점점 압박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토요일 사이에는 해안 지역의 알샤티 난민 캠프 일대에서 대단히 치열한 교전이 발생했는데요. 이곳은 호텔과 리조트, 학교 등 큰 건물들이 많아 지하에 하마스의 비밀 무기 제조 시설과 로켓 발사 진지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마스는 핵심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호텔과 상가, 학교 건물 하나에 적게는 30여 명, 많게는 50여 명 규모의 조직원들을 배치해 대전차 미사일과 로켓을 쏘며 격렬하게 저항했는데요. 이스라엘은 공중지원과 전차 포격으로 이를 극복하며 알샤티 캠프 외곽의 주요 방어 거점들을 모두 무력화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은 알샤티 캠프 내부로 진입하는 대신 우회 기동해 캠프 내부에서 도주하는 하마스 패잔병들을 소탕하고 캠프로 들어가는 모든 진입로를 차단했는데요. 12일 오후부터는 알샤티 캠프를 완전히 차단한 상태에서 가자시티 방향으로의 진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가자시티로 진격해 들어간 병력들은 하마스 최대 거점인 알-시파 종합병원, 알-쿠드스 병원, 알-란티시 아동병원 일대를 포위하고 주변 저항 거점들을 소탕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알-시파 종합병원에는 전단과 방송 등으로 퇴거 명령이 내려졌고 현재는 동쪽 회랑을 열어 병원에서 탈출하는 민간인들의 대피를 지원하고 여기에 섞여 나오는 하마스 조직원들을 색출해 제거하는 작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각으로 11일 오후 알-란티시 아동병원에 1천여 명의 환자와 주민들을 인간 방패로 삼고 저항하던 하마스의 나세르 라드완 중대장 아메드 시암이 피난민으로 위장해 도주하는 것을 확인해 항공기에서 발사한 대전차 미사일로 사살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포위된 병원들은 전력과 연료 공급이 완전히 차단돼 병원 지하로 연결되는 터널들도 대부분 무력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정부는 이스라엘이 병원을 포위하고 전기와 연료 공급을 막아 조산아 2명이 인큐베이터 안에서 사망했다라며 병원에 대한 포위를 즉각 풀고 연료와 전기 공급을 재개하라며 이스라엘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병원 각 건물들을 완전히 장악해 병원에서 농성 중이던 하마스 조직원들을 모두 소탕하기 전까지는 포위를 풀거나 공격을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간부들은 모두 도망가고 말단 조직원들만 남아 저항을 이어가고 있는 하마스. 부디 총을 내려놓고 본인과 모두가 살 길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대단히 빠르게 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작전 지도를 한번 보시면 여기 점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 점선 부분이 어제 하루 동안에 추가 점령한 지역이에요. 굉장히 많죠. 하루에 이 정도 그냥 같으면 이거 엄청난 거죠. 자, 여기 지금 캠프가 2개가 있습니다. 이게 난민 캠프예요. 난민 캠프이기도 하지만 하마스 군이 또 장악을 하고 있고 난민에 섞여서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난민 캠프를 위에서 기동하고 포위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나와라, 빠져나가라. 이 도로 여기로 빠져나가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는 그럼 도대체 뭐냐? 여기가 바로 병원이죠. 병원을 이렇게 에워싸서 공격하고 있고 뒤로 나가라. 난민 캠프에서. 그리고 병원도 이쪽으로 나와라. 이렇게 지금 전단 뿌리고 방송하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 빨리 난민 캠프 시민들은 해안도로를 타고 내려가고 병원은 동쪽으로 좀 나와라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력 공급 차단으로 불 꺼졌다. 그러면서 저는 제가 연합뉴스 보면서 이게 도대체 이 자들이 지금 뭐 하는 자들이냐 라는 생각을 했는데 연합뉴스 기자 또 그 기사를 쓰니까 SBS다 뭐다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또 받아 쓰던데 그 뭐냐 하마스가 배포한 보도자료 그대로 써요. 자, 전력 공급으로 병원에 불 꺼졌어요. 전력 공급을 왜 끊었냐? 병원인데. 아니 여기 하마스가 지금 군사 기지로 쓰고 있으니까 끊었죠. 그러면 연합뉴스 같은 이런 기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이스라엘이 여기다 전력 공급을 끊었냐? 그 이야기도 해줘야 되죠. 여기에 하마스가 진치고 있으니 끊었다. 그래서 하마스가 나가면 이 병원에는 전력 공급이 될 거야. 이런 얘기까지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이야기 하나도 없고 오직 이스라엘이 전력 공급, 물 공급 끊어서 지금 환자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이 말만 하는 게 대한민국의 국가 지원받는 우리가 낸 세금으로 그 언론사 생존을 위해서
수백억 원을 지원해주는 언론이 기사를 쓰는 작태입니다. 정말 기가 찹니다. 자, 그래서 그 난민촌 이런 식으로 해안을 따라 피신하라. 이런 식으로 중간을 따라 피신하라. 그리고 여기가 수용소니까 여기로 가라. 여기가 다 물하고 다 있다. 계속 안내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알란티시 병원이라고 있는데 아동병원에 한 1000명의 환자와 시민을 붙잡아 놓고 농성하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기 혼자 도망간 거예요. 중대장이. 그걸 좀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헬파이어 미사일로 헬리콥터 쫙 따라가다가 헬파이어 미사일로 저격해서 죽여버렸답니다. 나쁘죠. 자기 부하들 놔두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간 자들. 이게 이제 하마스의 간부들의 작태다라는 건데 이런 것들을 계속 취합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